교과체계 작문법도요. 6레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레벨이 저희가 이제 가장 낮은 레벨이거든요. 이 친구들은 뭐 반짝반짝, 작은 별, 알록달록 무지개 이런 수식어들을 한참 배울 때거든요. 문장 꾸미는 법 이런 것들을 주로 배우고요. 2레벨로 넘어가면서는 형식적으로 문법에 맞는 문장은 어떻게 구성하는지, 인과관계에 맞추어서 문장 구성하는 방법, 이어 쓰는 글은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이 3레벨 정도 가면은요, 동시나 이야기 이런 재미있는 글들을 읽어보고 패러디해보고 창의력을 길러나가기 시작합니다. 4레벨 정도 돼서는 긴 이야기, 5, 6문장 정도 되는 이야기 글을 구성할 때에는 어떻게 하면 문장을 이어서 긴 이야기를 완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5레벨부터는 우리 학교 숙제나 수행평가에 나오는 글쓰기 연습을 시작을 합니다. 편지나 일기나 건의문 등의 생활문 쓰기, 그리고 개요를 작성하는 방법, 설명문, 논설문 등의 이제 학습적인 글쓰기와 퇴고 방법까지 1레벨부터 시작해서 6레벨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동안 아이들이 중등부 수행평가를 할 때에도 완벽하게 혼자서 글을 쓸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주는 게 바로 이 독도의 교과체계 작문법입니다. 자, 화면으로 한번 보실까요? 1레벨 친구들한테는 문장 꾸미기 연습을 시킵니다. 바다가 보인다라는 단순한 문장도요, 굉장히 아름답게 쓸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어떤 바다가 보였어? 푸른 바다가 보이는구나. 어떻게 푸른 바다? 햇빛을 받아서 푸른 바다. 이때 푸른 바다가 어떻게 보일까? 아름다워 보인다. 문장을 점점 늘려가는 방식, 그리고 문장을 완성하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고요. 각 레벨별로 한번 학습을 하고 나면은 워크지가 나갑니다. 그 워크지에는 우리 친구가 다른 단어를 써서 자기만의 문장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엔 패러디 한번 보여드릴게요. 패러디라는 거는 2가지의 좋은 효과가 있죠. 첫 번째로는 좋은 글을 읽어서 내 것으로 만든다. 두 번째로는 재창작을 통해서 좀 더 새롭고 창의적인 글을 만든다. 이렇게 2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모두 다 꽃이야 라는 동요 가사를 가지고 한번 패러디를 해볼 건데요. 처음에는 원문을 먼저 읽어봅니다. 원문을 읽을 때에는요, 아이들의 읽는 속도에 맞추어서 글자가 나와요. 학생들이 진지하게 읽을 수 있고요. 또 리듬감을 느끼면서 읽을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다음에서는 어떤 부분을 바꿀 수 있는지를 표시해 주고요. 직접 한번 그걸 바꿔봅니다. 나는 꽃을 빵으로 한번 바꿔볼래. 그러면 구워야 좋겠죠. 굽다로 바꾸면 어떤 방식으로 바꾸는지는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특징을 바꾸면서 패러디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자, 대상을 사랑으로 바꿔보자. 그러면 이 사랑의 특징은 뭘까? 내가 만약에 공부를 못해도 사랑이야를 선택한다면 이렇게 패러디를 할 수 있는 거죠. 아무데나 피어도 나는 아무데나 구워도 꽃일 것 같아. 아무데나 빛나도 꽃이야. 뭐 이런 방식으로 바꿔보면서 특징과 대상을 바꾸는 패러디를 해보고요. 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워크시트를 주면서 친구들이 직접 패러디를 할 수 있도록 친구에게 워크지를 줍니다. 만약에 친구들이 단어를 잘 모른다 그러면요, 이렇게 클릭하면은요, 이렇게 의미가 떠요. 자동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만들 때에는 오늘은 장소랑 시간이랑 그 다음에 결말을 골라서 이야기를 만들 거야. 그러면 이렇게 빈칸에 뭘 넣어도 이야기가 되는 것들을 다 골라서 넣어보면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 갑자기 그네가 흔들리는 거야. 누가 나를 탁 잡았고 나는 꿈에서 깨어났어. 조금 쉽게 이야기를 완성해보는 프로세스를 보여주고요. 그럼 다르게는 또 어떻게 완성되지? 먼지가 많이 쌓인 아파트가 아니라 벽지가 다 떨어진 아파트로 바꿔볼까? 하나하나 다 바꿔보면서 이야기의 흐름이나 아니면 분위기를 바꾸는 그런 연습을 해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친구들은 이제 저런 흐름 만들기는 좀 어려운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낸 강치봇이 있습니다. 강치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만드는데요. 같이 한번 좀 보실까요?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학습적 글쓰기에 들어갑니다. 개요를 짜는 방법부터 알려주는데요. 설명문을 쓰는 거거든요. 자료를 먼저 읽어봐야 됩니다. 처음, 중간, 끝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골라보면서 개요를 작성합니다. 처음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 경기 방식과 종목 구성 소개하기. 중간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 끝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 그 다음에는 개요에 맞는 문장을 구성을 해봅니다. 끊어진 걸 빈칸에 채우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빈칸에 잘 채울 수도 있지만 잘 채우지 못하거나 잘못된 내용을 채우면 처음 개요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넣어봐야 됩니다. 순서에 올바르게 이제 잘 배열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문장 순서를 재배열해 보는 퇴고의 과정을 거치고 내가 완성한 문장을 읽어보면서 설명문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5레벨 설명문의 워크북의 간단한 형태인데요. 갈래는 건의문이고 주제는 학교 급식 개선이었고 글을 작성을 하는데 처음 시작하는 방법이 상황을 제시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 나를 소개하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갈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학습 내용이 건의하게 된 문제 상황을 설명하면서 시작하는 거였어요. 그걸 가지고 문제 상황이 학교 벌레 퇴치였다. 그 시작문, 주제, 첫 문장, 주제 2, 주제 3에서 건의문의 첫 문장으로 상황 제시하기의 방법을 써서 저 개요에 맞게 문장을 넣어보고 그리고 글을 완성해보는 워크시트. 이런 방식으로 워크북이 나가게 됩니다. 학생이 온라인으로 먼저 미리 다 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글을 써야 되는지 감을 좀 잡았어요. 지금 친구는요, 장문을 하면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2번 이상 지금 글을 쓰게 되는 거거든요. 선생님은 교환을 가지고 채점을 해주시고 그리고 끝나면 장문이 끝나는 겁니다. 퇴고도 있어요. 심지어 저희는 단어 수준을 퇴고하는 방법, 문장 수준으로 퇴고하는 방법, 문단 수준으로 퇴고하는 방법, 제목 짓기 등 다양한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요. 아이가 학습을 다 하고 나면은 온라인에서 내가 완성한 순서가 다 떠요. 그럼 그걸 가지고 원장님께서는 교환을 보시면서 채점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연결어를 다시 한번 넣어보는 연습을 할 수도 있고요. 제목을 직접 작성해 보거나 제목을 골라보는 연습을 통해서 글의 제목을 지어보는 그런 연습까지도 가능합니다. 교과책의 작문법은요, 1레벨에서부터 6레벨까지 완벽하게 아이가 혼자서 글을 쓰고 선생님께서는 간단한 관리와 첨삭평가만으로 충분히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국내 최초 유일한 작문 프로그램입니다.